토크쇼 왓츠아웃 시작합니다. 왓츠아웃! 예. 저는 이제 자식이 2명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메르젤이 유일한 아빠죠. 네, 맞아요. 네. 처음 아빠 됐을 때 네. 그날의 감격 기억나세요? 실감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조금 어렵게 출산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수술해가지고 네. 그 C-section? C-section 수술했는데 처음에 한 달 지나서야 그때 아 우리 아들 생겼구나. 그때서야. 네, 그때서야 감이 온 거죠. 실감 느낌이. 얘가 우리 집에 계속 이제 내가 키워야 그렇죠. 돼. 그렇죠. 내 자녀구나. 생각보다 또 아빠들이 처음 그 드라마에서처럼 막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 계획들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자녀, 애를 좀 낳고 싶다. 있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내 친구들. 조카들, 친구의 애기들이. 살리도 그러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나 몇 명까지 낳아야지? 막 이런 생각 있으세요? 옛날에 한 2-3명 생각했는데 갈수록 한 명으로 줄어들고. 한 명씩 아니, 내 행복보다 그냥 저도 이제 혼자 있었을 때 이제 남동생 생기기 전에 되게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저도 아기 낳아달라고 남동생 낳아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남동생 생기니까 다 남동생한테 갔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진짜 옛날에 좀 아들 되게 그래서 조금 뺏기는구나. 우리 살리는 다 컸고. 전 다 컸는데 갑자기 애가 생기니까 다 관심이 거기만 그럴 가는 수 거예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애기 낳으면 차라리 한 명 걔한테 정말 온전한 사랑을 줘야겠다. 아니면 빨리 그 차이 없이 연년생 2살 터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는 차이 너무 많이 나서 차라리 그냥 빨리 2명 낳거나 아니면 쌍둥이. 아유 쌍둥이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녀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남자친구 먼저 만들어야. 나도 그래. 먼저 만들어야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네. 순서대로 어떻게 결혼하고 남자도 없는데. 내가 엄마가 된다는 상상도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결혼 캐시는?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고양이 키우려고.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멋있는 이모 될 것 같아. 그냥 친구들 애기들 가끔씩 돌봐주는. 맞아. 그거 잠깐 와서 봐주는 거는 아니야. 몇 달 너무 키워봐야 돼. 그건 간접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잠깐 막 보고 싶을 때만. 선생님 여기 경험이 있고 여기 없습니다. 뭔가 이 에피소드가 재밌을 것 같아. 남동생 내가 얘기 나는 거, 얘기 나는. 낳는 거 맞죠? 메르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하나 있어. 저는 포기했습니다. 말을 하지 마. 네. 자, 오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우리 자식,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왼수라고도 하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이 자식 농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너무 소중한 아들을 느닷없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거든요. 질문조차도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 맞아, 질문이라도 있어야 됐었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우리한테는 질문도 안 그런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100살 때 애기 줬잖아요. 어려운 나이인데 그래도 주는데 이 애기 줘더라도 다음에 다시 애기 하나 줄 거 아닌가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애기 제가 하느님한테 주면은 그래도 하느님 저를 믿어서 다음에도 다른 애기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캐시가 말하는 게 결국 사실 히브리서에 넘어가서 그 아브라함의 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그 나이 때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 무엇을 믿었냐면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아들을 내어놨다. 그러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딱 그 포인트예요. 그거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을 죽여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 나한테 돌이킬 수 있다라고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네. 참 그거 그런 믿음을 갖기에는 우리 대단해요. 아직 그럴 수 없을 것 멀어요, 같아요. 멀어요. 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도 아마 근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엄청 많이 아파했을 거예요. 마음. 맞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더욱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예 그런 시험을 안 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못할 거니까. 어떻게 내 새끼를 어떻게 봐? 하나님 여기까지야. 내 새끼를 선천 넘었어요, 하느님.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렸을 때 어떤 걸 봤는데 서양 아기가 컵을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오더니 Are you okay? That's okay. That's right. 하면서 너의 실수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래요. 벌써 웃는다. 벌써 웃어.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안 그랬어. 미국 그렇지. 미국 영화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다 깨부려라. 다 깨부려. 아니 근데 아니 요즘 우리 쪽에는 말이 밤에 없어. 먹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손이 먼저 가. 우리나라는 말이 없어. 행동. 맞아. 먼저 이미 손 맞았어. 장클레타 이런 거. 아니 그 컵이 바다에 닿기 전에 손이 갔어. 아직 안 깨졌어. 아직 깨지지 못하겠네. 아니 진짜 안 깨졌어. 아직 이미 갔어. 근데 깨졌을 거야. 우리 엄마가 다음에 못 깰 거야. 내 머리 깰 거야. 못 깰 거야. 근데 그런 거 약간 우리 엄마 약간 차이인 게 약간 이미 분명히 말했었어요. 약간 조심해. 이렇게? 조심해라. 그거 깨질 거야. 근데 아니, 계속 주문을 얘기했는데. 넣었네. 주문을 넣었어. 그래서 그냥 말했잖아. 말이 있어. 그나마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먼저 그랬을 아이고, 것 같아. 괜찮아 뭐 하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데려. 왜 그랬냐고. 아니 요즘은 진짜 양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정말 많이 꽃으로 때리지 말라. 근데 엄마가 좀 엄격했는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좀 키우셨는지. 저희는 물론 엄격하셨지만은 엄청 사랑을 해주면서 잘 알려주고 맞아요. 그건 잘 중요하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알려주면서 내가 네, 혼이 그랬던 것 나도 이거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랑을 이것도 주는. 그것도 그냥 나라마다 이렇게 지안 그냥 안정감 그거 대해서 다르니까 뭐 예를 들면 저 항상 다른 친구들 가족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 늦게까지 밤에서 그냥 놀게 하고 근데 나는 만약에 가족이랑 밖에 나가면은 9시 되면은 절대 밖에서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친구들 다 밖에 있었었는데 다른 친구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인 줄? 그래가지고 그냥 저 위에서 하는 건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물어가지고 엄마 걱정하시는 그것뿐이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녀로서 맞으면서도 느끼기는 네, 열심히 했었던 것 맞았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미드 같은 데 보면은 18살 되면 차 운전하고 독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요. 언제 성인이 돼요? 너무 18살은 이르지 않아요? 16살 너무 아직 베이비예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좀 개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럼 조지아는 좀 더 우리 보수적으로? 저희도 그래요. 인도도 보수적으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사실 결혼할 때까지 집에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결혼해도 보면.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이제 아들이 그 분가 안 하고 그런 그냥 경우도 있어요. 함께 대가족으로. 어차피 집이 크니까 우리 다 집들이 다 크잖아요. 방들이 많고 같이 사는 문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드에만 그게 다른 나라. 첫 아들 집이잖아 나중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은 나가서
아니면 집이 몇 개 있어. 불쌍해. 내가 무슨 너는 죄야. 괜찮아. 내가 한 너는 번째로 나아. 엄마가 이렇게 첫째는 그 집에 살고 둘째부터는 독립을 해야 해요. 아니면 집을 사줘요. 어차피 집이 우리나라 둘째는 집값이 좀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어차피 인구 작고 넓으니까 이제 조지아에서 다 사시게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우리는 헬리콥터맘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위해서 봐야 하고 또 성인이 돼서도 독립을 시키지 못해서 캥거루족이 되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엄마 품 안에 계속 있고 이거 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맞아. 좀 너무 잘 기르고 위험한 환경을 노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심해요. 나중에 특히 충격 한국에. 애가 충격 먹으면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학까지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던 과장급까지 승진했던 남자 직원이 네. 뭐 상사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엄마가 상사한테 전화했대요.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듣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아니 그 나이에 그 엄마가 병가 낼 때 뭐 저기 네. 메르젤 사원 엄마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유치원도 아니고 저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전화 안 하는데 어떻게 다니는 서로 다 크고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야 뭐 되는데. 가족도 있고 완전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아들 상사한테 전화해서 민원까지 한다는 게 그게 상상이 안 돼. 그 남자의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좀 불쌍하다. 불쌍하다. 나중에 우리나라만 왜냐면-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 좀 다른 심각한 나라에 지금 그 그런 나이가 문제인가요? 좀 심각해. 그래요? 왜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 남자가 몇 살이었어? 남자다워야. 몇 살이었어? 모르겠어. 아니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어떻게 나중에 가장하려고 이것도 해결을 못하는 이런. 근데 이게 차이 있는 게 봐봐 나도 우리나라 하면은 남자 이제 18, 19 이렇게 조금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술술 정리해야 되는 정리하려고 거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직 가족이랑 살고 있다는 생각이 또 안 들어요. 그냥 얘는 마미티스구나. 그냥 마미보이. 마미보이 이렇구나. 마미보이. 이렇게 생각할 수 마미보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 다른 게 집 너무 비싸가지고 돈 그러면 너 밖에서 혼자 사는 게 보다는 일단 우리 집에서 살면서 돈 모으라.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때는 그냥 나가면 된다고. 월세 그래서 안 내려고. 그거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이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나마 콜롬비아에 그나마 집 조금 또 독립을 하려면 할 수 싸니까 있는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엄마 있었으면 저도 한국에서 저 엄마랑 같이 살았었죠. 그렇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것까지도 내가 데려온 내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부모님이 너무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 이제 무마되기도 하고 예, 관여가 너무 심해지는 태세가 되지 않나. 예. 용납할 수 없어요. 진정한 독립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쵸.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독립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완전 온전한 성인이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인 되는 시기는 100년, 200년 전에 갔으면 한 12살, 13살이었는데 카메룬 같은 나라 가면 보통 12살 되면 밭을 따로 주지만 근데 이 땅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나는 책임진다는 개념이에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미루고 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 계속 미루고 결국은 30대 40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살고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단순해요.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대한민국은 진짜 반지하 방한칸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독립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들어와라 하는 게
정말 그쵸. 40 넘어서까지 이해를 하죠. 계속 들어와 있고 이해하죠. 그쵸. 저희 하는 게 저희 아닌가.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일단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빨리 결혼시켜요. 심지어 가끔 둘이서 시작하라고. 네, 둘이서 시작해라. 어렵게 시작했다가 같이 오히려 조금 더 원래 외국은 다 그래. 원래 맞아. 우리나라도 똑같아. 화목게 되고 먼저 하고 같이 하는 거지. 같이 고생해라. 같이 고생하고 같이 빌드업을 해야지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 잘 완성된 갖추려고. 후에 결혼을 하라는 예, 완성된 그런 후에 거 하려면은 그러면 몰라. 근데 그러면 자리 좀 타이밍도 잡고 맨날 놓치고. 자리 좀 잡으면 하는데 언제 자리를 잡아? 그죠? 갈수록 모르잖아요.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갈수록 무책임감이 뭔가 연애도 하기 싫어지고 결혼하기도 하기 이제 싫어지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혼자 살아보면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요. 편해서. 맞아, 점점 시계를 놓치죠. 저 한국에 와서 와이프랑 결혼 여기서 했거든요. 네네. 네. 처음에 원룸에서 살았어요. 둘이. 월세가 30만 원이었나? 월세가? 오, 30만 원에 정말 같이 시작했네요. 그렇죠. 이번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잡지에 원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오히려 그 경험으로 정말 해외 생활, 외국 생활, 한국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뭐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더 뭐 이러기까지 더 꾸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는데 그 개몽이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외국도 그래.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나라는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세요. 집을 좀 해주신다던가. 네. 네, 해줘요. 네. 다 해줘요. 다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해주죠. 다 부자세요? 그런 아니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카메룬 결혼 같은 경우는 부족마다 다르지만 저희 부족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는 신랑 쪽에서는 웬만하면 집을 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그 살림 관련 물품들이 네네네. 다 신부가 가져와요. 우리랑 좀 그럼-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은 신부 가족에서 다 준비해주고 네네네. 신랑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 아직 없거나 부족하면 네. 그래도 그 임대 집을 하나 네네. 서포트 보태줘요. 물론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는 버티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해줘요. 네네. 이게 부자 가난이랑 상관없어요. 일단 원칙적으로 해줘야 돼요. 똑같아. 맞아요. 콜롬비아는 똑같아.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해주려고 우리도. 하고 맞아요. 점점 그게 너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더 결혼을 기피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예, 결혼이 늦어지니 자식도 늦어지고. 네. 아유 참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요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 걔가 먼저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할 말은 있는데 메르젤은 아빠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리고 분노했어. 아 근데 내가 지금 분노한 상태에서 얘한테 뭐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분노만 쏟아지는 듯한 느낌일 때는 웬만하면 피하고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제가 불러가지고 따로 창피감, 수치감을 못 느끼게 따로 불러가지고 방에 가서 혼내요. 혼내가지고 너 왜 잘못됐는지 이해하냐 막 해가지고 하고 막 하는데 울어. 그리고 울고 나서는 제가 거기 가만히 있어. 나도 화가 나가지고 씨,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가 그래서 있죠. 다 울고 나서 또 달래주고 안아주고 끝 사건 종류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자애로운 부모 역할을 하시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 컨트롤이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성격이 이렇게 다양했나 싶은 거를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는데 사실 근데 자식이 나로 해서 노여한다는 게 단순한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일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뭐 비교하는 말들이라든지 뭐 비하하는 말들이나 뭐 이 돌머리 뭐 천치 뭐 이랬을 때 그게 자식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나는 내 자식한테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네.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캐시는 자녀 입장이잖아요. 엄마 나한테 너 진짜 너 바보야. 너 진짜 되게 스튜피드야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저한테 상처였잖아요. 저 아직까지 생각나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제 자식한테 그런 똑같은 말이 하면은 분명히 똑같은 상처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받았던 거 저까지 끝이에요. 내 대해서 내 대해서 거기까지. 상처 대물림을 끊겠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살리랑 쌤은 어떠세요? 어떤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나의 행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똑같이는 자녀에게 안 하겠지만은 뭐 Are you okay? Are you okay까지만 해야 되겠다. 뭐 일단 부모님 일단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그 배웠던 걸 이제 자녀한테도 아마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나오긴 나오겠지.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쌤은. 줄것 같아. 네, 그치. 네. 네. 우리 엄마가 밥을 억지로 먹여서 그렇게 안 하려고. 상처요? 약간 못 먹었는데 되게, 계속 들어가면 아파. 배가. 억지로 먹여서 한 13살 전까지 이렇게. 노여웠겠다. 너무 아니 아주 진짜 노여웠겠어. 나그 밥맛이 없어졌어. 그래서? 억지로 먹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반감이 생겼구나. 그래서 엄마가 포기하고 나서 그때 먹기 시작했어요. 포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또 내가 역으로 내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야지. 강요하는 거 안 좋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점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고양이 못 만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니플레이션 안 할 것 같아 애기한테. 그 고양이 만진 건 별개지. 제 말이 공부 어차피 잘하는데 왜 고양이까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샘은 이제 슬리퍼로 맞았고, 네, 캐시는 다 맞았어요. 다 그냥 대로. 저 슬리퍼, 막 벨트, 막 롤 이런 거 다 맞아가지고. 근데 원래 우리 집의 문화였어요? 아니면 그 나라들이 그랬어요? 우린 그 시절에는 엄마들이 나라. 그랬어요. 저는 문화만이라고는 생각하기에는 제가 약간 반대인 게 우리 인류 역사상에는 6,000년이든 몇백 년이든 비록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정상이었거든요. 애가 잘못하면 맞아야 돼. 이제 와서 근데 좀 이제 뭐 10년에 뭐 과학이 크리스탈 제너레이션. 갑자기 발달 트라우마 주지 말자. 뭐 이렇게 뭐 심리학 마음을 알아주고 아동 알아주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저는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말이 했지. 미안하지만 제가 시골 사람으로서는 이게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언제부터 그랬냐? 네, 우리 지금까지 사회가 발전되고 하는 게 역사만 지켜보면 우리 여기 이 중에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맞았다고 죽은 사람이 그 없어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는 적당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또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민감하게 들린다면 그래도 경계를 지키는 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막 때리거나 이게 아동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적당한 벌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것도 성경에 맞는 말이기도 해서 사실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 매매 없이 애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꼭 때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그 엄마 아빠 시키는 걸 안 했어. 그러면은 반성문 써라. 그 5번씩 한 장 해가지고 그것만 쓰는 게 3시간 가요. 그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 힘든 그거를 몸으로 느껴야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또는 주목에 가서 거기에 무릎 꿇어라. 또 손 이런 사실 다양한 처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손 내밀어 좀 때리는 거지 이 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없애겠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청소시키기. 아니 청소는 원래 해야 돼. 원래 해야 돼. 원래 해야 돼. 이게는 그럼 처벌이 애기 왜 아니야. 나 청소해줘야지.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원래 청소는 같이 해야 돼.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사는 집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어느 순간에 아까 물어봤잖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냐.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까지도 우리 때릴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럼요. 그런 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왜 날 때려야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그 생각이 이거 트라우마 준다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부모님 무조건 혼내야 되는 거 맞고 맨날 때려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때려야 될 때 때려야 돼. 이런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나이 때가 사람이 아직 제일 좀 흔들릴 때고 흔들릴 뭐가 때고. 옳고 그름이 그리고 분명하지 조금 않잖아. 멘탈이 좀 너무 안전하지도 않고 좀 어렵고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할 그리고 수도 있고 솔직히 네. 악플 많이 다 하는 사람들도 주로 다 고등학생. 조금 아직 그 사회성이 안 되는 나이. 나쁜 쪽으로 많이. 맨날 맞아야 돼 정말. 진짜. 진짜 이렇게 궁디팡팡 해야 돼. 아 근데 해야 돼. 그 어렸을 때 미국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 뭐 때리면은 아이가 전화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911 전화해서 아 맞아 미국에서 그런 거는 많이 우리 옛날에 짜증나고. 교수님 무서웠는데 요즘에 신고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무서워해. 무서워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빡겼어. 그래서 중간이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막 정말 온전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내 가족을 그냥 원망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좀 종종 나오거든요. 네. 처지를 비관해서 자식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그런 뉴스 나올 때만 해도 뭐가 옳은 건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불행해지는 건가 싶을 텐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극적인 뉴스들이 종종 있어요. 있는지. 많은 왜냐하면 그게 있어. 여자들이 아기 낳고 나서 호르몬이 되게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 디프레션? 포스트파텀. 포스트파텀. 왜 자기의 이 인생의 의미를 잃고 왜 사는지도 그 모르고 시기가 있어. 그때는 좀 그런 확률이 높아요. 아기들 죽이는 그 뉴스가 너무 끔찍해. 그렇구나. 좀 서포트 못 네. 받는. 근데 다행히 끔찍하지. 우리나라들이 조금 할머니들 많이 도와줘요. 조금 대가족 느낌이라서 할머니들 이모들 다 맨날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 혼자 좀 키우니까. 한국은 조금 독립 그 뭔가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드셔도 되게 잘 여행도 다니고 뭐 등산도 다니고 자기 인생을 아직 사는 건데 우리나라들은 조금 50, 60만 넘으면 벌써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뭐 뭔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또 사는 느낌? 빨리 손자 낳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다시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 자기들이 다시 자기 아기처럼 키우는 거니까 좀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손자들 이제 돌봐주는 걸 좋아해요. 뭔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는데 또 이렇게 처지를 비관하는 가정이 또 심심치 않게 나와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리인데도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집사인데도 가끔씩 그래요. 아니, 어떻게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거지? 성경대로 아이를 키우면 사교육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고. 예. 나쁜 사람한테. 예.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점점 더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자가 작아서 보수적이어서 되게 인구도 작아서 다 서로 아니까 다 조금 마을인 것처럼 사는구나. 뭔가 나쁜 사람 만날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제 큰 세상을 나가면 이용 많이 당해요. 오히려 왜냐면 너무 안전한 곳에서 피어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이게 환상이 깨지면 처음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난 우리 목사님이 어떨지 궁금해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아빠들은 너도 때리지 그랬어 막 이러거든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왜 맞고 와? 근데 어떻게 말해주고 내가 멍이 이게 들어왔어. 저도 이미 갔는데 지금 이미 학교 갔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자식한테는 일단 뭐 괜찮아 뭐 일단 용서하려고 해. 뭐 노력하려고 해. 힘들어. 말씀을 안 돼? 이거 안 돼? 힘들어. 말씀을 알려주려고 말씀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죠.
근데 하면서 이제 바로 학교로 가죠. 저는 가서. 학교 가서 이제 그런 말이 하려고 했어. 그 그치.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안 되면 그 아이를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학교로 바꾸고. 너무 그 상황이 나오려고 힘드니까. 하고 뭐 그냥 홈스쿨링 시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사회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경험들은 충분히 하고. 해줄 수 있으니까 약간 여러 방법이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더 공감할 수 있어요. 요즘에 홈스쿨링도 잘 돼 있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받아온 대로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물려주고 싶은지 한 번씩 저는 고백해 볼까요? 자개국어를 하니까 언어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경험들. 언어랑. 좋으네요. 네. 메르젤은. 결국 남는 게 영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뭔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 딸 다한테 물론 하나님 모습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비추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너네도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갖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질적인 것 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이 가고 뭐 같이 영화 보고 이런 경험 저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일단 환경 자체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도 내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빠 엄마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 애들 하게끔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시는 어떻게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약간 방법이 많이 알려줄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여기 저도 5개국어 하니까 저도 언어적으로 왜냐면 언어 많이 알수록 진짜 어디 가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어만 하도 진짜 되게 괜찮다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못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 못해도 돼 다른 걸로 잘할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제가 키울 것 같아요. 나도 그러긴 했었는데요. 근데 했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지. 저도 뭐 형님하고 비슷하게 뭐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삶을 살게 그럼요.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강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뭐 삶을 살면서 힘든 것이 뭐 물론 있을 거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장애물들을 그 하나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여보란 듯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부끄럽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심도 깊은 이야기 즐겁게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치요 여기까지입니다. 왓챠